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 이후 당정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했죠. 이후 킬러 문항 배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이 언제부터 등장했고 또 사교육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킬러 문항이 어떤 겁니까? 이거 정의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을 킬한다. 그 정도로 이제 수험생들에게 고난도 문항이 출제돼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주는 그런 문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예로 들자면 2019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만유인력 제재를 다룬 문항이라든지 네. 또 2022학년도 수능에서 기초통화 개념을 섞어서 브레톤 우주 체제를 이야기했던 지문이라든지 해결 지문이라든지 또 이제 2023학년도 수능에서 기초대사량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서 제재 안에 포함된 배경 지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고 또 미리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좀 풀이에 접근하기가 어렵도록 출제된 문제들이 국어 영역에서 킬러 문항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능 대표적으로 매년 30번 문항이 4점짜리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데 수학과 성취 기준을 무려 15개를 꼬아놓은 굉장히 복잡한 문항. 또 2020학년도 수능 미적분 30번 문제의 경우에도 교과교육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를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복잡한 합성함수의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킬러 문항인데요. 국어의 경우에는 보통 정답률이 10%에서 20% 사이 또 수학의 경우에는 2에서 5% 내지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학생들이 풀어서 맞추기보다는 찍어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고난도의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을 벗어난 거는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들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내외를 가늠하는 것이 좀 다소 애매모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 상당히 명료하게 규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들을 보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또 평가원에서는 난이도가 어려울 뿐이지 교육과정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평가원이 동일하게 대학별고사의 고교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는 난이도의 부분들도 교육과정 준수 여부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킬러 문항은 고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좀 벗어난 굉장히 성취 기준을 꼬아는 복잡한 문항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에서 대략 몇 문제 정도 출제됩니까? 일단은 이제 평가원은 항상 그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 교사들 또 교육과정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분석단을 꾸려서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한 9개 문항 정도가 고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다라는 판정 결과가 나왔고 2023학년도 수능은 8문항 수학 영역의 경우입니다.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는 11문항 9월 모의고사는 4문항 정도가 수학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좀 벗어났다라는 판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드셨는데 4문항에서 한 11문항까지 지금 들쭉날쭉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등급을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체로 이런 킬러 문항들이 4점짜리 고득점 문항이기 때문에 등급의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걸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다수 학생들한테는 그런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사실 킬러 문항의 등장 자체가 그런 게 수능이
대다수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학 영역에서 예. 평균으로 따지면 30-40점대밖에 나오지 않는데 예. 수능 시험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대다수 학생들이 낙제 점수를 받는 상황인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지금 괜찮다라고 봐야 하냐,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킬러 문항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2009년이다, 2012학년도다 좀 의견들은 분분합니다만은 네. 2점, 3점 문항은 좀 난이도를 기본 수준으로 낮춰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일정 정도의 점수는 맞도록 하고, 예. 4점짜리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지금 사용되는 용어로 킬러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좀 변별력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평가원이 킬러 문항을 출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시험이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위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여전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 60점 정도니까 예. 저희가 성취평가제를 이야기할 때 50점 정도면 2등급에 해당하는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까운 시험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평균이 그 정도니까 평균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의 학생들은 낙제점을 맞게 되는 시험이 과연 제대로 된 시험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아, 그러네요. 아니, 왜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낮게 나옵니까? 왜 낮게 그러니까 만듭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능 시험 자체가 뭐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 이런 논란과 말잔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험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예.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 때문에 지나치게 우리가 그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상적인 고교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인정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면 평균이 30점, 40점대, 50점, 60점대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 현재 수능의 현주소가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 점수를 낮게 만들어 놓으니까 대다수 학생들이 수학학원에 다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과정으로 좀 수능을 대비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힘든 상황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학교 교육 과정하고 수능의 범위라든지 출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방식이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뭐 토론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발표라든지 뭐 프로젝트형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과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수능은 오지선다형 시험에 또 유형화 학습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고득점을 맞아야지만 소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예. 이 교육 과정하고 현재 수능 체제가 그 맞지 않는 이런 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대통령께서 그 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정상적인 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네. 지금 그것 외에도 학교 교육 과정과 부합하는 수능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요. 뭐 네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킬러 문항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에 킬러 문항이 등장하고 수능의 난도가 올라가면 사실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 그 2018년도에는 정시를 30% 이상으로 늘려라. 2019년에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려라. 이런 것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입시에서 영향력이 높은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학교에서 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히 학교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학교 교육 과정은 이 수능을 대비하게 된다라면 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성적이 낮게 나오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학 성적 못 맞으면은 제대로 대학 갈 수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기는 네,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대다수 학생들이 수능 사교육 시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건 맞는데 또 네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좋은 학생들끼리 또 경쟁하잖아요. 네네. 그건 더 치열하잖아요. 네, 소위 이제 킬러 문항을 연습시키는 모의고사 대비가 판매되고 있는 이런 학원들의 경우에는 사실 또 그 학원에 가기 위한 경쟁이 존재하고 또 뭐 모의고사나 또 그 N수생들 같은 경우에 재학생 시절에 본 수능에서 상위 등급을 맞은 학생들만 또 그런 학원에 들어가서 킬러 문항 대비 사교육 상품을 소비를 하고 또 N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또 그 이전 수능의 혹은 모의고사의 수능 등급 또 부모의 경제적 배경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또 그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능의 민낯이라는 것이 공정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킬러 문항을 없애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수능의 어떤 문제 난이도에 관련돼 있는 언급을 대통령이 직접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두 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의 사교육 참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서열화된 대학에 상위 대학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채용 시장에서 어떤 임금을 받느냐로 귀결되는 이런 학벌 사회의 문제와 결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출제 경향 또 난도와 무관하게 현재 대학 입시와 또 수능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이도와 무관하게 남보다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고 남보다 1등이라도 높아야지 상위권 대학에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과 과도한 경쟁 압력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 참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과정을 준수한 정상적인 수능 출제가 당연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사교육 경감이나 학교 교육 정상화로 이어지려면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라든지 앞서 언급한 대학 서열이라든지 학력 확보에 따른 임금의 환산 문제라든지 이런 교육 내외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 방안을 내놓고 정부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단순히 킬러 문항 출제를 수능에서 배제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당장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판타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이게 지금 수능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많은 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제기하시는데 지금 3학년 1학기가 거의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신의 고교 내신이라든지 또 수능 모의고사 등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지원하려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예상, 전형에 대한 예상이 다들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발언 이후에 당장 올해 입학 전형 모집 요강이 바뀐다거나 또 2025학년도까지도 대학 입시 시행 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전형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그리고 원하는 학과와 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에 맞춰서 준비하던 대로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대통령 발언 이후에 난도가 어떨 것인가를 예상하고 변별력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에 호도되는 것은 오히려 좀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조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는데 좀 말씀 듣고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었습니다.